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 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성국 박사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요 이재명 재판 24일 속행했다고 하는 속보가 떴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요 이제 거의 끝이 났다라는 말도 하면서 아직도 희망회로 돌리느냐 아직도 대법원을 믿느냐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뒤에 재판을 중지할 거다 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겁니다. 여론조사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정말 제 주변에요. 없어요. 도대체 어제 국민의힘 결과 누가 전화 받은 겁니까? 여론조사 전화 받으신 분을 찾습니다. 여론조사 누가 전화를 받고 누가 도대체 했는지. 나경원 의원이 탈락이 됐고요. 이철우 도지사님이 탈락이 됐는데 약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부정 아니냐? 왜 성관이가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찾습니다. 여론조사 받으신 분, 여론조사 전화 받으신 분, 국민의힘 여론조사 받으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24일 대법원 속행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간단하게 고성국 박사님 얘기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6번 뉴스 먼저 한 번만 틀어주세요. 어제 많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뉴스 제목들이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생방송 도중 혼절 정밀 검사 중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뉴스는요. 극우 유튜버라고 한 방송 신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신문에서는 박사님 쓰러지고 있는 사진을 악의적으로 실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고성국 박사님 어제 제가 다녀왔었고요. 병원에 아직 계시고 검사 중이시고요. 당연히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그 문자를 넣으면 답도 잘 하시고 당연히 의식도 당연히 있고요. 방송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말렸습니다. 박사님 조금만 더 쉬세요. 박사님은 당연히 오늘 아침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방송에 앉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박사님 조금만 쉬세요. 스텝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박사님 조금만 쉬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사님 조금 쉬시라고 응원 주실 거죠? 고성국 박사님 빨리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우리가 같이 응원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뉴스데일리 뉴스를 보다가 사실 울컥했습니다. 왜냐면 보수 유튜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 정치 지형에서 너무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서 보수 유튜브들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뉴스 데일리 유튜브를 잠시 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 방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울고 싶을 만큼 막막함도 느끼고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내자, 용기 내자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고성국 박사님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고성국 박사님 응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이자 고성국 박사님의 어떤 고문 변호사, 그죠? 전담 마크 변호사인 정준길 변호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극우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면서요? 극우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종북주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니 아니면 뭐 모욕이 되네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우리 고영주 우리 변호사님께서 수년간의 어떤 법정 투쟁 끝에 그 부분은 이제 죄가 되지 않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극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극우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 고 박사님께서 방송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쵸? 갑자기 너무 안타깝게도 정신을 잃고 혼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고 뭐 보수 유튜버 고성국 뭐 이거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쓴 것 이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우가 극히 우수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극우라고 하면 우리가 웃어야 되나요? 극히 우수한이라는 단어가 아닌데 왜 우리가 극히 우수한이니까 극우라고 쓰면 웃어야 되나요? 좋아해야 되나요? 고성국 박사님은요.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그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극우라고 부를 때 웃으면서 극히 우수한이라고 받아치지 마세요. 너 그 말 쓰면 안 돼. 우리는 극우가 아니야. 나치즘이 극우이듯이 우리는 극우가 아니야. 왜 너희는 극자라고 얘기 안 하면서 우리를 극우라고 해?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들이 극우하면 그거 극히 우수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라고 해도 돼. 그럼 극우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극우라고 불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좌파들 프레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요. 극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가 극우라고. 그럼 걔네들 기사에 극우라고 쓰면 여러분이 보면서 극히 우수한이니까 우리는 써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극히 우수한. 그건 악휴정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는 거고요. 어제 사실은 방송 중에 어제 그 보도 중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언론은 보수 유튜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유독 하나 그죠? 서울신문만이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고요. 그다음 더 사실은 문제가 뭐냐? 보수 유튜버라고 썼던 아니면 극우 유튜버라고 썼던지 관계없이 거기다가 이제 막 댓글을 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과간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 벌라고 쇼하냐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모욕이 아니라 이건 허위사실 유포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막말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런 어떤 댓글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선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좀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서울신문을 포함한 몇 개의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또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들도 했다고 합니다. 극우로 잘 돌아섰다. 여러분 있잖아요. 극우라는 단어를 쓰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 조롱하는 말에 극히 우수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도 돼.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극우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극히 우수하냐 한다. 우리는 극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건 극히 우수한이라고 하면 쟤네들은요. 좋아. 이제부터 극우 유튜브. 극우 쓴 뒤에 니네가 좋다며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장난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극우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을 우리한테 쓰는데 왜 우리가 좋아요? 절대 쓰라고 하지 마십시오. 쓰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극우가 아니고 네가 극자야. 너는 종북이야. 너는 좌빨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체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그 체제전쟁의 언어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갑니까? 아무튼 오늘 극우라는 단어에 제가 진짜 화가 났었어요. 고성국 박사님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극우 유튜브? 이제 극자 유튜브라고
그 누구야? 그 털보한테 붙이지도 않더니 왜 우리 보고는 극우 유튜브라고 그렇게 조롱합니까?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준이한테 극자 유튜버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는 점잖으니까.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조롱하면서 기사를 낸 걸 보고요. 제가 진짜 안에서 울컥울컥 올라와가지고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극우 유튜브라고 써놓은 밑에 댓글에 우리 쪽 사람 같은데요. 극히 우수한이래요. 제가 이러니까 우리 보수가 물러터졌다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극우 아닙니다. 극우라고 쓰면 반대하십시오. 자, 그 와중에요. 여러분 이 뉴스는 제가 짚고 가려고 했습니다. 3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물 많이 썼다. 그 기사 그렇게 쏟아졌는데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윤 대통령 부부 물 많이 썼다. 아니 왜 탄핵당한 다음에도 물 계속 쓰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루 사용량이 관저가 32톤이나 된다. 이제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혼자 다 쓰신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평소에도 쓰시는 물량이 그 이외의 물량이랑 별 차이가 없고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에서 쓰는 돈 아니겠느냐, 양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선일보에서 문재인이가 그 대통령 할 때 얼마 썼는지 따져봤더니 걔네는 50톤을 썼어요. 문재인은 50톤, 윤석열 대통령은 32톤. 등치로 보나 키로 보나 문재인보다는 우리 윤 대통령이 목욕하는데도 물을 더 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껴 쓰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바로 잡으려고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 부부 물 많이 썼다고 온갖 조롱하는 기사 잔뜩 깔렸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예, 정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으시네요. 잠시 나갔다 오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 아니고요. 문재인이 더 많이 썼습니다. 제 목소리 큰가요? 오늘 너무 화가 나서 50톤 쓴 사람 놔두고 32톤 쓴 사람 보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이 뉴스 또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되셨죠? 4명 등에 들어갔는데 탄핵당한 정부 총리가 무슨 대선 한덕수, 덕수형 얘기하는 것 같죠? 윤은 이미 끝났다.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분은 탄핵당한 정부 총리가 무슨 대선 윤은 이미 끝났다? 말 좀 이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윤은 이미 끝났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 윤 어게인은 뭡니까? 젊은 애들이 그러면 왜 나가서 집회합니까? 진짜 있잖아요. 가끔 저는 언제 서운하냐면요. 내 편 아닌 얘기할 때가 더 서운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홍준표 지금 후보께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서 이분은 지금 누구를 원해서 얘기하는가? 여러분, 탄핵당한 정부 총리가 탄핵당한 정부 총리가 무슨 대선? 여러분,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거 전 찬성해요. 나오시면 좋죠. 지금 재고 많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윤은 이미 끝났다? 끝났다? 뭐가 끝나요? 왜 끝나요? 윤 어게인은 뭐예요? 윤의 지지율은 어디 간 거예요? 4번 보실래요? 홍준표 한 대행 출마 고려 안 해. 아니 출마 고려 안 하는 거 고려하는 거 알아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대행께서 미국 주미 대사였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노 코멘트가요. 노우란 뜻이 아니래요. 노우란 뜻이. 근데 왜 출마 고려 안 한대요? 그리고 빅텐트에는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대요. 이준석. 아니 홍 후보는 제일 소중한 게 준석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말하는 게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우리 다 모두 속상한데 이런 얘기하는 거 자중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뉴스입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 24일에 진행. 자, 여러분 팔 걷고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약간 도도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 엄청 빨라질 거다. 속도 엄청 빨라질 거다. 전원합의체로 가면서 갑자기 다 같이 한 것은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다. 제가 얘기했죠. 이달 안에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달 안에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나오면 여러분 슈퍼챗 쏴주기 콜 하니까 여러분이 콜 하셨어요. 자, 내일 바로 속행 합의기일이 진행돼요. 내일.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죠. 에휴, 걔들이 뭔 좋게 이렇게 얘기하겠어. 걔를 믿냐?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화날 뉴스 하나 더 하고 이왕이 열받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동훈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윤 수사 때 기소권이 없어서 내가 실현을 당했어. 검찰 맡겨선 견제 어려. 나 기소권 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동훈이라면요. 그게 아니라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 달라고 해야죠. 이거 막상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의외로 법에 제한이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제한이 있더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건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차제에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수사권이 있네 없네 하는 논의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이 모질이 같은 오동훈 선수가 갑자기 기소권 얘기를 해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근데 정 변호사님, 오동훈 오동훈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왜 저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흐트러졌긴 했지만, 검찰에서 저 오동훈이 불러서 영장 청구해야 된다니까요. 오동훈이를 잡아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댓글 인용하겠습니다. 오동훈 저거는 왜 수사 안 해요? 그렇죠. 맞죠. 단순한 수사 수준이 아니라 소환을 해야죠. 소환을 해서 정식으로 사전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짜자자자짠! 9번 뉴스 보면서 정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내일 24일 속행되었는데요. 이 기사 보면서 일단 가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도 걱정된다. 민주당도 걱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하고요. 다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 전원 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 24일 진행. 합의기일 어제는 진행했고요. 오늘 하루 띄우고 24일 속행.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이 속행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속행이 아니라 선고하는 줄 알았다며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매일 평의를 열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평의가 지금 여기서 대법원에서 말하는 합의 기일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평의를 할 때 날을 정해서 평의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대법원에서는 합의 기일을 계속 잡아요. 그래서 어제 잡고 하루 지나서 내일 잡고 그 다음에 또 기일을 잡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 합의 기일은 말입니다. 여러 번 잡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도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대법관들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법관들은 지금 이재명 사건 기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반나절,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한 하루 좀 더 여유 있게 신중하게 하면 이틀이면요 이미 판단 다 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건의 쟁점은 너무나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합의기일을 오늘 두 번째 이제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합의기일이 많아봤자 3번을 넘기지 않을 거다. 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24일 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한 번, 화요일 정도 한 번 더 하면 4월이 가기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 심리까지 일사천리. 대선 전 선고 가능하나? 여러분 봐요. 대선 전 선고 가능하나?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4월 말 안에 선고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파기환송되거나 파기자판되면 슈퍼챗 약속했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슈퍼챗까지 외쳤어요. 그런데 11번 뉴스 보세요. 대선까지 40일. 이재명 재판 속도내는 대법. 불안한 민주예요. 아니 제목이 뉴스원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불안한 민주예요. 그런데 12번. 제가 근거 갖고 왔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도내는 대법원의 정청래. 역천자는 망한다. 정청래 페이스북 보여주세요. 자, 페이스북을 보면 정청래가 대법 전원 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속행 합의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야!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 니네가 탄핵시켰잖아!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야! 헌재는 해도 되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열받은 것이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글자가. 대법원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니네 망하겠네. 니네 망하겠네. 정 변호사님. 민주당 애들은 자신들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뭔 짓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계속 빨리 선고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정 변호사님, 정청래 왜 저러냐고요? 정청래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저래요? 지금 역천자 뭐 어쩌고 저쩌고. 아, 근데 저 마지막 말은 제가 꼭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거 협박하는 거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저 말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자, 근데 저게 원래 뭡니까? 하늘의 천리에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얘기인데 정청래의 말은 뭡니까? 현재의 대세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대세에 따르면 너희 대법원이 흥할 것이고 거기에 맞서면 너희 가만히 안 둬. 이거 협박한 거라니까요. 정 변호사님 그렇게 보셨어요? 네네. 저는 어떻게 봤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우리가 헌재를 이용해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역했으니 우리가 망하겠다. 아마 제가 해석한 게 맞을 거예요. 저거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법원. 지금 정청래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대법원 근데요, 협박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13번 보실래요? 이재명 사건 대법 전압 회부에 이례적 속도전 국민 시선 곱지 않아.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하다. 정청래가 이상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이 헌재가 갑자기 날짜를 내일 또 잡고 아니, 미안해요 대법원. 제가 진짜 신났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얘네들 기사 보세요 지금. 그런데요 14번 보시면 겁날만 해요. 이재명 재친 한덕수. 정 변호사님 소개 네. 좀 해주세요. 포털 검색량이라는 것이 뭐 도대체 지지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요. 포털 검색량이 1위였던 사람이 다 대통령에 당선이 됐대요. 그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포털 검색량 1위가 누구냐를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이재명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을 능가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덕수. 우리 덕수 형이 포털 검색량 이재명을 제끼고 1위입니다. 단순하게 네이버만이 아니고요. 네이버 다음 모두 1위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포털이 네이버 다음 말고 의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재명과 민주당은 경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면요. 포털 검색량을 보니까 한덕수, 덕수형이 앞서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긴장되는데 갑자기 대법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맞아요. 대법원도요. 뭐 분위기를 탈 수 있죠. 그러면 덕수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정말 척척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정청래 다 지금 쫄고 있는데 16번입니다. 아니 15번. 국힘 일각 한덕수 대행 결심 임박. 4강 주자 캠프는 한 경쟁력 혹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힘에서는 한대행 결심 한대 나올 거래 이러는데 오히려 4강에 오른 캠프의 주자들은 지금 한대행이 나오긴 뭘 나와 한대행 나오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진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한대행이 나오는 걸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당연히 찬성해야 돼요. 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뭐 다 합쳐야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정 변호사님. 네. 17번 뉴스 설명해 주세요. 네. 이재명의 바람은 아니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예서말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덕수가 등장해서 안 되면 안 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안 나올 거다. 한덕수 총리가 안 나올 거라는 바람을 온통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요. 먹기 살기도 바쁜데 뭔 인형 타령이냐. 나는 과거사를 덮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 쪽에 유능한 인재도 데려다 쓰겠다. 이러면서 막 김치 국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덕수형 나오지 마.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덕수형을 지금 나오지 마, 나와지 마 하고 있는데 18번 보시면요. 덕수형을 겁내는 게 바로 보입니다. 18번. 윤, 신당 창당 가능성 충분해. 온실속 한덕수, 윤석열 아바타. MB 아바타는 누구였죠, 여러분? 안철수였습니다. 제가 아바타입니까? 온실속의 한덕수. 와, 덕수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19번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냄새난다. 한동훈 판들기 경선 부정선거 음모론 국힘 향했다. 노큰 뉴스에서요. 갑자기 지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나경원이 빠지고 어떻게 안철수가 들어갔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어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4명 올라온 거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나경원이 안 들어갔어? 어떻게 이철우가 안 들어갔어? 아니 어떻게 안철수가 들어갔어? 라면서 서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와중에 20번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힘 대선 경선 4강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4강 대진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21번입니다. 친윤 5선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조금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23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양향자. 아니 저분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혁신당에서? 왜 우리 당에 와서 한동훈, 양향자 오늘 지지회동 전망.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나경원이나 이철우가 분명히 4강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저 두 분이 빠졌어요. 나경원과 이철우 저분은 어느 캠프로 갈까요? 오늘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갑자기 나경원에게 홍준표가 공을 들인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각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철우 도지사는 어디로 갈까요? 한번 댓글 적어보세요. 어느 캠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철우 도지사님께 전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철우 도지사님께 전화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직접 튀어나오셨습니까? 하늘에다 전화해.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환영 한번 해주시고요. 또 저는 이번에 되게 기대했었어요. 자, 기사를 일단 먼저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드렸던 기사를 먼저 띄워주십시오. 네, 기사를 먼저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드렸죠? 이지사 정치적 존재감 각인. 각하라고 했더니 왜 각인이라고 나왔죠? 네, 아무튼 저희가 모두 응원하고 기대했었는데 결과는 조금 서운은 했습니다. 뭐 20일 날 네. 토론회 하고 네. 토론회 방송도 당의 유튜브로 하고 21일 날 여론조사를 하니까 야, 그 토론은 제일 잘했다. 실력 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떻게 4천만 국민 유권자한테 알리나. 또 대상은 유권자 4천만 국민 경선을 하고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지사님 요번에 1억 원 혹시 내시지 않으셨어요? 1억 냈죠. 1억 냈는데 그것 35번 기사 띄워주세요. 저는 이 기사 때문에 이철우 지사님을 굉장히 응원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야. 자유우파 똘똘 뭉쳐 위기 타파하자. 예. 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왜 출마했느냐.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위기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할지 모르는 이런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특히 지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지방에서 실력을 키우고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도지사 2번째 하는 또 특히 내가 국정원에서 20년 있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데는 남보다 낫겠다. 그래서 출마를 했었고 그런데 뭐 100m 달리기 하다 보니 4수생, 3수생, 뭐 재수생 이런 사람을 하다 보니까 다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론 한 번 하는데 그것도 하루 전날 토론하고 그래서 바로 국민 경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확신에 찬 괜찮은 인물이었다 하는 걸 보여줬는 게 다행이고 이번에 제가 그만두면서도 또 이제 자유우파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어느 캠프에 오느냐 도와달라 하는데 자유우파의 종갓집이 경북이거든요. 우리 당에 사실상 서울에 있는 분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이나 당원들이 부울경에 있는 분이나 충청도에 있는 분 대부분 TK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당에 많이 가입해가 있어요. 우리 당 대구 경북의 자체도 가입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경북지사가 그 종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손은 지손들이 다 잘 되도록 해주고 집안이 어려울 때 똘똘 뭉치 단합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립에 서고 누구 편 안 들고 그 대신 후보 되면은 후보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도록 해야 된다. 심지어 자유우파 빅텐트가 필요하면 빅텐트의 중심도 내가 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편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북 도지사이시니까 또 정치적 중립 이슈도 있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종갓집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선배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중학교도 선배고 다 우리 뭐 김문수 형님이나 준표 형이나 다 형님 동생인데 누가 되든 똘똘 뭉쳐서 우리 당의 선거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내가 먼저 어느 한 사람 편 들어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저는 진짜 더 재밌는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올라가 있는 4명 후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잘생긴 그 누가 잘생겼다니까 그 마음을 잘생겨야 돼. 아니 마음 말고 외모. 외모는 마음이 잘생겨야 되니까. 네, 제가 웃자고 했고요.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이철우 도지사님 능력이 정말 짱이십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철우 똑똑하다. 이렇게 똑똑하다 이런 말씀 들어본 거 되게 오랜만이죠. 또 있어요. 이철우 도지사님 총리감으로도 훌륭한 인재입니다. 또 토론 제일 잘하신 분이십니다. 또 근데 총리 한 말이지 윤 대통령하고 11월 달에 페루 같이 갔잖아요. 전용기 타고. 그래서 보고 연말에 개각 있을 때 총리 좀 하자 이렇게 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 총리 됐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아쉬움이 좀 있고 그 대신에 나는 자유우파가 이번에 뭉치지 못하면 어때든 정말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갖고 이번에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자유우파 있는 분들이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 이걸 어떻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느냐.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 꼭 전원이 나와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투 여기에서도 좀 열심히 때려주시고 그렇죠. 또 유여의 우리 사회자께서는 자유우파 중에 우파 나하고 최고위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뭐 당대표 싸움도 많이 하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진짜로요.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다 지켜보셨잖아요.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계속 그러셨는데 그 각하를 각하하자 그걸로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외국가도 부르고 애국가도 부르고 맞아요. 애국가 불러서 그걸로도 좀 유명해졌는데 근데 애국가는 왜 부르셨어요? 거기서? 그날 그 도지사가 그 집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조금만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네. 또 이야기하면 정치 중립 위기에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의례적인 인사법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국가는 부르면 괜찮지 싶었는데 그것도 고발하더라고요. 그 고발 당하셨죠? 고발 당했죠. 그렇죠. 애국가 부른 걸로 고발 그래서 좌파들이 왜 고발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애국가는
그죠? 정식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렀으니까 우파의 상징인 애국가를 불렀으니까 정치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네. 뭐라고 페북 쓰시는지 아세요? 네. 애국가 좀 제대로 부르는 나라 만들자. 맞죠? 제가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위트 있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정청래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하면서 애국가를 글을 보고 읽어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일절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집회에 가서 애국가 4절을 불렀잖아요. 아, 예. 근데 4절까지 싹 다 외우세요? 다 알죠. 아는데 네. 4절을 불렀는데 왜 4절을 불렀느냐. 저자들은 4절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4절은 애국가인지 몰라서 고발 못할 거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근데 고발 안 했더라고요. 애국가가 4절까지 정확하게 다 쓰는 걸 우리가 시험 봤었어요. 예, 어릴 때. 예, 예.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까먹기 시작해요. 안 불러서요. 예. 그래도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다 외우죠. 저는 4절까지 많이 부릅니다. 자주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에 이게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국가 대개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헌법을 바꿔야 되고요. 국회의 독점을 없애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회 분권, 네. 대통령도 분권하고 지방에 또 힘을 주는 지방 분권 이런 헌법을 바꾸고 또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 TK 4개 지역을 합통합해서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하고 버금가고 그래서 내가 낙동강, 영산강, 금강 기적을 한강 기적과 같이 만들어야지 되고 그다가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를 모셔오면은 트럼프가 올 때 푸틴을 전쟁 끝내고 좀 데려오고 푸틴은 에이펙에 거의 참석 못했거든 전쟁 중이라서 그때 김정은이 데려와서 하노이 빅딜을 실패했으니까 경주 빅딜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니까 경주 빅딜을 성공하면서 뭘 하느냐 DMZ 그 비무장지대를 개발하자. 트럼프 그런 개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터 가자지구도 자기가 개발하겠다. 관광 자원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한반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의 기적이. 우리 주식값이 한 5배 오를 거예요. 국민들 뭐 돈 뭐 25만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박이 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작년에 1,700만인데 한 5천만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잘 살게 만드는 이런 한반도 대개조, 그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은데 이런 일들은 자빨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자리에 트럼프와 푸틴이 있고 김정은까지 오는 그 자리에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뽑히는 우리 보수파 대통령도 함께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제안했으니까 내가 갔어야 되는데 이 여름 조사를 뭐 국민경선 하루 만에 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주체를 우리 경북도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지사님이 딱 가운데 쓰시고 자유우파 대통령 모시고 와서 그다음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딱 세워서 한반도 기적을 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인기가 지금 되게 좋으세요. 저 아까 방금 올라간 댓글에 차기 대통령은 꼭 하셔요. 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은 꼭 나오실 거죠? 아이 그래 이제 포문 열었으니까. 이제 모두 다들 이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음에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댓글들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번에 나와서 토론하시는 모습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버리고 나는 이철우를 지지했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토론하는 모습에서 다들 저는 많이 들었다. 비전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막강한 후보들이 올라가기 전까지 토치를 꽂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들 맞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자료 없이 갑니다. 이 토론 나와도 질문지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의 경선하는 때 또 긴장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니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이야기하고 작은 거 물으면 그건 모른다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만물 박사가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또. 그런데 만물 박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자유우파가 나라를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자질을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것들 물어가면 몰랐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그 실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대선은 이제 차기 대선에는 나가실 거라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경북도지사 3선하고 중간에 나가실 거다. 그게 아니라 이제 재선하고 난 다음에 그만하고 대통령을 준비할 생각이다. 무엇이 답이십니까? 저는 뭐 아직 요번에 뽑으면 5년 후에 선거가 있을지 그렇습니다. 또 개헌을 하면은 네. 헌법을 바꾸면은 다음 총선 때 아,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 남았는데 네. 저는 대구 경북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아,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은 그 통합을 해서 어떻게 이런 나라를 수도권과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바꿀 거냐. 그건 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경북도지사를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자랑하세요. 나 이철우가 무엇을 했다. 제가 저 슬로건이 이겁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바꾸고 네. 우리나라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중앙에 요청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했는 것 중에 우선에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너무 작은 데서 하고 쌀 농사 짓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쌀이 남아 도는데도 쌀 농사만 계속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주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땅은 주인의 땅만 내놓으면은 젊은 사람이 와서 대규모화, 그 다음에 기계화, 그 다음에 과학화, 네. 농사를 지으니까 3배 내지 5배의 수확이 올라옵니다. 네. 보통 연세 많은 분이 이모작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모작 해가지고 3배 내지 5배. 그분한테는 2배 소득을 줍니다, 무조건. 네. 2배 주고 나머지 남는 거는 농사 쓰는데 경비로 쓰고. 이런 방법이 하니까 농림부에서 전부 우리한테 공부하러 왔어요. 이제 전국에 다 돌아갑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제가 또 하는 건 산림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림이 63%인데 국토에 소득은 1% 미만입니다. 네. 그 산은 바라만 보는 산이에요. 산불 나면 불 끄기는 뭐 바쁘지. 그래서 이 산이 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불 났는 지역은 개발해서 쓰자. 특히 낮은 산. 높은 산은 아니고 낮은 산. 개발해서 쓰자. 네. 그러면은 아예 스마트팜 만들고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스마트팜, 관광자원, 리조트 뭐 이런 것들로 다 개발해서 쓰자. 불 났는 거를 다시 복원하지 말고 우리나라 첩첩삼중이잖아요. 첩삼중만 해도 된다. 첩첩 빼고 첩을 하나 빼고 첩삼중만 해도 된다. 완전 발상의 대변한. 그런데 이게 국가 대개조입니다. 63%나 차지하는 산이 네. 소득은 1%도 안 되니까 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자 되기 어렵다. 네. 전 세계 산의 평균은 육지의 30%입니다. 네.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바다가 70%고 육지가 30%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 30%의 30%가 산입니다. 아. 그 우리는 원래 70%였어요. 그런데 지금 네.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산이 70%다 되었는데 그렇죠. 없어졌네요. 지금은 63% 왜? 네. 서산 간척지도 간척 좀 하고 네, 네. 바다를 내가 간척하고 그다음에 말이 또 깎아 썼잖아요. 산을 개발해가지고 터널도 뚫고 산도 내고 바다 저 길도 내고 뭐 네. 이래 썼는데 63% 그래도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 안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고 또 지방도 발전이 어려울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인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경북의 힘으로 또 비자, 외국인 비자를 발급하는데 법무부에서 지역 사정을 잘 모르게 어떤 사람을 비자 줘야 될지 내가 유학생 받으면은 유학생 부모를 우리가 비자를 줘가지고 야를 공부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유학생이 말이 유학생이지 돈 벌러 오는 게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오면은 부모들이 젊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학생 부모가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이 부모한테 비자를 줘서 이 유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면 야를 이민을 받는 거예요. 네. 부모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또 안정됩니까? 네. 이런 것들 비자 권한을 우리한테 내놔라 하니까 그래 광역 지도시한테 권한 내놓으라니까 법무부에서 내가 국회 토론다고 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까지는 못하겠다. 너가 지정해주면 우리가 발급해줄게. 여기까지는 바꿔놨어. 아니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현장에 있으니까 내가 몸소 느끼잖아요. 네. 또 저출생과 전쟁 이거 꼭 우리에서 해야 되는데 저출생 왜 원인이 뭐냐 이게
첫째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려가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지쳐 있어요. 네. 서울에 살지만 삼성전자 다니도 구미 다니서 다니나 서울서 다니나 임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임금이 삼성전자. 네. 그런데 생활비가 훨씬 더 들고 그렇죠. 출퇴근 시간 길고 네. 얼마나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간에 만날 시간도 없고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집값 비싸고 또 결혼해가 애 놓으니까 학원비 비싸고 네. 이러면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 태어난 사람이 지방에 살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하면서 제가 시범을 딱 보였습니다. 아파트 1층을 딱 사가지고 우리가 애를 출근하면 맡기는 거야.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봐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초등학생도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이와서 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옛날에 동네에서 애를 키웠잖아요. 예, 그 방식을 그렇죠. 그대로 예.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애기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했는 방안을 국가에서 따라하도록 하는데 네.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그 해본 사람이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 36번 기사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국힘 경선 4강에 안철수는 들어갔는데 나경원 의원도 이철우 의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솔직히 많이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게 그렇게 이제 근데 역선택 당했다 봐야 되죠.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하실 때는. 국민 경선을 하다 보니까 역선택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네.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걸었는데 그때 전화 여론조사 뻔하게 국힘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빨들이 나 국힘 지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방송에도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시청자들도 계속 얘기해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거 누가 그걸 들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받았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다 못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는 거죠. 어제부터 이 방송에서 전화 받은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한 분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뭐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했냐는 거죠. 4천만 유권자 4천 명 했다니까 10,000대 1이자니까 나는 한 사람도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아니 저희 시청자도 꽤 되고요. 또 다른 방송에 계신 분도 꽤 되고 저희도 인맥이 꽤 되는데 아유 영상 저 멋진 영상을 또 띄워주십니다. 우리 PD님이 센스 있게 저 때 인기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저걸 계속 보면서요. 한동훈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재밌게 센스 있게 공격을 잘하시는 분이셨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이가 이래 이야기했어요 저보고. 네. 탄핵이 8대 0으로 끝났는데 네. 이철우 후보는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탄핵 소추가 안 됐으면 탄핵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네가 있잖아 없었잖아.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네가 있잖아 그러셨잖아요.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우리 국민이 우리한테 108석을 준 거는 맞아요. 탄핵 소추, 탄핵 같은 거 당하는데 헌법 개정할 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100석 이상을 준 거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뜻도 모르고 국민의 뜻도 모르고 네가 탄핵에 들어가서 네.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분들은 법에 조금 어긋난다, 헌법에 조금 어긋난다 이거 보는 거지. 우리 정치인은 헌법에 약간 어긋나지만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개혁을 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탄핵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이거 나올 자격 있나 내가. 아, 예. 댓글 봐요. 그 순간 최고의 탑이었다. 그때 속이 시원했다. 그 순간에 너무 멋졌다. 댓글 사람 민심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나 내가 이래서. 그러면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날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막 몇 번 돌려가면서 봤어요. 너무 속이 시원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지막 백브리핑 하는데 내가 생각했으니 바로 갚더라고요. 사실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한계가 그거야. 검사. 제가 요번에 한계- 그 얘기했습니다.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이번에 법조인은 안 된다. 한계가 있는 게 왜냐하면 좀 한 방 떠들어 맞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갚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뭐 맞아도 뭐 많이 맞아 봤으니까 그래요. 네, 하면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웃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아까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런데요. 또 여기에서도 제가 이것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번 뉴스인데요. 이준석은 지금 혁신당이죠.
국힘은 원수래요. 반 이재명 빅텐트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은 국힘이 원수라서요. 누가 뭐 오락했나? 아니 그런데요. 여기에서 27번이에요. 이분이 한덕수 출마는 27번 뉴스입니다. 빅텐트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준석이래요. 한덕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국민의힘 당원이야. 나 당비 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던 사람은 후보에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후보가 돼 있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뉴스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번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핵당한 정부 총리가 무슨 대선이야. 유는 이미 끝났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내가 원하던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말을 하면서 이준석을 옹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철우 다시 불러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모두가 그래도 용서하고 합쳐서 단합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뭐 화 좀 났다고 단합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집권 못할지 모르니까 나는 이번에 꼭 단합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대행도 나오시면 좋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나오시면 좋은데 왜 저렇게 다들 막 막아요? 한대행이 오늘 뭐 제가 아침에 이제 복귀했으니까 산불하고 그동안 네. 에이펙하고 많이 지원해서 고맙다 하니까 그분이 도지사 안 계실 동안 도지사 대행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똑같은 말이지만 정감 가는 말이에요. 되게 멋있는데요 그 멘트가? 그 도지사 안 계시는 동안 도지사 대행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대행도 하시고 도지사 대행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산불이나 에이펙이나 이런데 제가 한 8일간 휴가를 했거든요. 네, 네. 휴가해도 사실은 관리는 다 하지만 대통령 대행하는 총리께서 나보고 내가 도지사 안 계시는 동안 나도 도지사 대행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만나서 조금 산불 관련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하니까 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한미 연합사를 가봐야 될 것 같다. 그 나라가 걱정되어서 그래서 이 안보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또 딴 뜻이 있나 한미 연합사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께서 이제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한 덕수 형에게 그러니까 나 돌아왔어요 하고 보고를 드리니까 덕수 형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수고했다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자리 비운 사이에 내가 경북 도지사 대행까지 하느라고 내가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위트 있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정감이 가잖아요. 그래 자기가 어차피 네. 국가 일이니까 챙기지만 그렇죠. 도지사 안 계시는 동안 내가 도지사 대행으로 챙겼다 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되게 재밌네요.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뉴스인데요. 한동훈 캠프에서 시간이 갈수록 찬성, 탄핵 커져서 한동훈이 유리할 거다 그러는데요. 지금 탄핵 찬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외로울 거다.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점점 이런 말들이 점점 숭글숭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딱 겪어보시니까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윤 어게인 정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또 저렇게 그냥 저걸 부각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같은데 8대 0으로 결론이 나니까 자유우파들이 희망이 가졌던 분들이 약간의 실망을 했다. 그런 뜻은 있는데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 뜻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대5로 하는데 한동훈 후보로 됐다. 그러면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되죠. 그 당이 그런 당이 있습니까? 내가 그날도 뭐 토론하면서 했지. 우리 당이 반성해야지 저런 분을 우리 대표로 만들고 말이야. 맞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말씀에 그대로 당이 반성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37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알아서 극우로 가서 다행. 의원들도 전화 안 받는 분위기. 당이요.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 여하튼 뭐
다양하면 좋지만은 우리 당이 이념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수 진보와 좌파 우파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좌우를 이야기할 때는 이념이고 네. 진보 보수를 할 때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진보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나보고 계속 보수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유우파는 맞다 이야. 자유우파는. 근데 정책은 나도 변해야 산다 하고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고 뭐 옛 것도 지키지만 지키면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막 확실히 바꾸는 것도 있다. 상상도 못하게 바꾸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자유우파로 이념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 이념으로 뭉쳐진 게 아니고 이 자유우파 당인지 저 당인지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 해놨는 거 보면은 이 말이 되는 얘기가.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은 다 진보적이었다고 하죠.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이 개혁적이죠 아주. 그럼요. 그분을 보수락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적으로 했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왜 반공을 하고 자유우파의 사상을 가진 거지. 네. 정책은 다 진보였어요. 95% 국민이 반대하는 걸 다 했습니다. 맞아요. 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국민들이 다 그때 반대했어요. 들어놓았던 정치인들도 있었다면서요. 그 뭐 정치인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없는데 김진홍 목사가 최근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김대중 똘마이라서 네. 같이 들어누웠었다. 네. 지금 생각하기 너무 부끄럽다. 예. 아 그렇게 하셨어요? 김진홍 목사 그래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 별명이 리틀 박정희라는 말도 있다고 댓글이 들어오네요. 리틀 박정희. 왜 갑자기 리틀 박정희가 되셨습니까? 그래, 박정희 정신으로 이번에 새롭게 국가를 대개조해야 된다. 내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청에 박정희 동상을 우리나라 제일 큰 거 세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 그 얘기를 하세요. 아 그 동상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철호 도지사를 더 좋아하게 됐다. 예, 그 자빨들이 데모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밥이나 사 먹고 가라 하고 놔뒀죠. 자 38번도 한번 보여주세요. 유시민이요. 지규현 판사 윤에 갖가지 특혜를 줘서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대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이 보시면 저런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입이 터졌으니까 마음대로 아니 도지사님 갑자기 마음대로 조금 전까지 되게 점잖게 나가시다가 아니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입이 터졌으니까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난 점잖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유시민을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발언이 터졌다. 네, 지금 저런 거 보면 진짜 기도 안 차죠. 그래 뭐.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 도지사님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댓글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싶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철호 도지사님이 각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저를 기억을 나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고 싶으시죠? 그럼요. 네, 그 자리에 계시던 모습. 그날 9일날 제가 출마 선언하고 네. 저녁에 집으로 가서 뵀잖아요. 네.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저하고 만나면은 제일 잘하는 게 소주잔 들은 건데 그날 찻잔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몸이 아파서 못 먹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 아프다. 그래서 나보고 대통령 출마 잘했다. 열심히 해서 대통령 되시라 하면서 대통령이 되시거든. 사람 쓸때 뭐라고 얘기하지? 충성심만 보고 써라. 그렇죠. 그 얼마나 배신 때리는 놈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네, 근데 오늘 우리 도지사님 나오시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도지사님을 모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들으면서 도지사님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시는 거 처음 보세요. 다른 방송에서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다고 하는데요. 내가 옛날부터 좋아해가 그러면 편안한 거 해도 제가. 편하시죠? 근데 제가 도지사님한테 옛날에 톡톡 쏘았는데 좀 덜 쏘네 요새는. 나이가 들었다니까. 도지사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가 세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꼭 차기에는 대선 출마해 주세요. 한 번 했는 사람은 자동 하더라고요. 요새 이재명도 세 번째고 홍준표 네 번째고 김문수도 세 번째가 뭐 철수 보고 내가 물었거든요. 몇 번인지 모르겠다. 거기 한 5번쯤 지는 두 번이라 하더라고. 무슨 두 번이에요? 그럼 왜 그러노 하니까 정식으로 출마했는 건 두 번이고 나머지는 중간에 철수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때마다 나왔지.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도 많이 나왔죠.
심상정도 못지 않죠. 그래서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도지사님 팬 됐대요. 오늘 방송 듣고 도지사님 팬 됐대요. 예. 오늘 인기 많이 오르시고 있습니다. 철우행님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예. 지금 댓글이 재밌어요. 그래서 선거 꼭 출마해 주시고 출마하시면 제가 꼭 옆에 가서 예. 도와드릴 테니까 예, 예. 꼭 출마해 주세요. 지금 뵈니까 멋지네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옆에서 뵈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그렇죠. 대선할 때. 홍준표 우리 후보 때 저는 대변인, 수석부 대변인, 맞아.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 그렇죠. 그때 집에 하루도 안 갔어요, 나는. 그때 거기서 주무셨잖아요. 라꾸라꾸. 우리가 제일 열심히 했던 진짜 사람. 열심히 했잖아요. 라꾸라꾸. 저는 집이 거기서 3km 떨어졌는데 하루 1시간도 안 갔어요. 아, 예. 지금 기억나는 건요. 여러분 2017년도 홍준표 대선 때요. 그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네. 라꾸라꾸 침대를 주무셨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뭘 보고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라꾸라꾸 침대에서요. 발 이렇게 다 동동 거지고 거지고는 사투리인데 걷고 그 다음에 수건을 목에다가 딱 두르고요. 네, 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왜냐면 네. 그때는 우리가 다 전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15%못 받을까 싶어서 그렇죠. 당이 망한다. 맞아요. 그래 죽을 각오로 뛰었죠. 뭐 그때 저희가 사실 대출도 하고 예. 막 이래서 15%를 못 받으면 당이 전망을 당 문 위해 닫아야 놓은 됩니다 그때. 당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총장님으로서 그때 너무 멋지게 당을 잘 이끌어 주신 네, 오늘- 맞아요. 선거 출마 꼭 하시기로 했고 네. 두 번째 있어요. 거기 지금 박정희 동상을 보러 제가 한번 가야 예, 되겠어요. 한번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할 건데 거기서 방송 한번 하세요. 도지사 사무실 예. 안에 들어가 볼 수 예, 있나요? 아니, 저기 우리 예. 지금 PD님이 저 지금 꼭 가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문수영 그때 제가 또 우리 박정희 기념관 네, 상암동 네. 거기서 왜 동상을 못 세우느냐. 아. 동상을 누워 있어야 짓고 그 네. 동상을 17년도 만들었는데 네. 그때 17년도에 김박이라는 이 분이 훌륭한 분이 동상 진짜? 3개를 만들었어요. 네, 네, 네. 그 박정희 동상, 이승만, 네. 트루만. 그래서 박정희 동상은 뭐 서울에 세우겠다. 그분들이 동추위 만들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네, 네. 어디 서울은 절대 허가를 안 해주니까 경북 세울 데 없느냐. 네, 네. 그래 다보동 전적 기념관에 세우세요. 그래가 이승만, 트루만 그거 세웠거든요. 네, 네. 그 세워놓으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오. 백성엽 장군 네. 그게 지켰는 분이잖아요. 네, 네. 백성엽 장군 동상 우리 경북에서 모금회가 세웠습니다. 아, 예, 예. 그 세 분의 동상 있고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상암동 기념관에 세우고 하는데 박원순 때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나 이게? 안 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직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김문수 저분도 뭐 박정희 이야기하길래 형 그거 갑시다 이래가 둘이 가가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꼭 세우자 이래 했는데 이제 그 사진이 나오네 방금. 네. 오! 네. 스토리 듣고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아니 나는 동상 세우는 전문가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경주 법원단지.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림 다 그렸거든요. 네, 네. 그것도 세워놨어요. 예. 네, 지금 댓글 너무 재밌어요. 동상 세우는 전문가야 내가. 그래서 오늘 음. 방송을 보고 음.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방송 자주 나와달래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저도 제안할 거 있어요. 뭔데요? 우리 저기 지사님을 적어도 저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오시라 그러면 너무 바빠서 못 오시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 유해에 적반하자면 아니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박정희 동상 도청이 있으니까 그 가서 방송 한번 하세요. 예, 그리고 자주 나와주세요. 예, 지금 예. 사람들이요 반응 안 좋으면 저희가 안 불러요. 저희도 반응이 안 좋으면 안 불러요. 근데 반응이 좋고요. 또 어떤 분이 아이고 나도 데리고 가소 그런데 같이 가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댓글 보니까 청주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얼굴 좀 많이 알리세요. 이렇게 알리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평소에 방송하실 때는 좀 다르대요. 오늘 확실히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일단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알부민 하나 저기 옆에 한 잔 드세요. 네, 제가 여러분
도지사님께도 한 병, 그리고 정 변호사님께도 드렸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투TV 구독자분에게 단독 특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입니다. 지금 전화해서 아래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하세요. 여기 댓글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도지사님 팬 됐습니다. 순발력에 유머까지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잘 나오셨는데요? 그래요. 네. 상대가 좋아서 그래도 일단 정 변호사님이 예. 오늘 모신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정말 당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당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대변인 그리고 우리 유채근은 수석부 대변인으로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울 때 당의 중심에 서서 활동했던 그 모습 기억나고요. 두 번째는 당이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당대회를 다시 했는데, 우리 이철우 사무총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고심을 하더니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또 그 모습을 또 보고 우리 유채고도 이제 같이 출마를 했었는데, 맞아요. 당시에 우리 이철우, 우리 지사님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유채고가 2등. 그래서 맨날 옆자리였어요. 맨날 옆자리였어요. 네, 두 분이 당선이 되셔갖고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지도부를 이끌면서 그래도 좀 뭔가 우리 새로운 희망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두 분의 모습 기억납니다. 뭐 요번에 좀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4강에 들고 최후까지 가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우리 보수우파 또 국민들에게 주기를 바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에 1억 받고 나서 한 번 토론회하고 바로 다음날 토론도 뭐 여론조사를 하니 여론조사 하루 전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근데 이게 뭐 긴박하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중지추하고 그동안 쌓아오신 그 내공이 단 하루 만에 이제 제대로 발휘되셔가지고 한동훈도 벌벌 길게 만든 그 모습에 많은 저 지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저 모습 우리가 다 생긴 것 좋아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자주 모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생의 또 좋은 교훈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저희랑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이제 길자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달리셨는데 확실한 건 하셨어요. 각하 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철우 각인. 그건 확실히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무리. 그때 우리가 홍준표 대선 후보 4% 지지 나왔어요, 처음에. 이야, 당이 망할 것 같아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돈이 안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선거 뭐 어떻게 치르나, 이래가. 내가 먼저 1억을 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 앞에 가서 내가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돈 좀 내야 된다. 적어도 1,000만 이상 내라. 그래가 5천만 몇 사람 내고 그래 했는데, 그래가 우리 재정위원들이 내가 돈 엄청 많은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재산신고 그 당시 14억인가 해놨는 거 보고 이 중에 1억 냈네. 당이 망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있으면 뭐 하느냐. 그래 한 적이 있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어려울 때. 이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자유우파가 기가 죽어가지고 나서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똘똘 뭉쳐서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되었도록 선거에 똘똘 뭉쳐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매력 덩어리 이철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인 이철우. 가긴. 근데 되게 댓글 센스 있죠? 예. 네, 그리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디 볼까요? 이철우 도지사님 대선에 많은 힘이 되어 도와주세요. 네, 이철우 총리 윤 어게인. 이철우 지사님 원래 애국심 짱짱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개척자 이철우 후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호감이 폭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좋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가짜구나. 저 사람 머리는 진짜일까? 저 사람 신발은 진짜일까? 그런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철우 의원님이실 때부터 뵀었는데요. 이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 당시 선거 때 저희가 다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어쨌거나 제 정권을 좀 갖고 계셨던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밤에 늦게 일하고 있는데 딱 보더니 뭐 필요한 거 먹을 거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약간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했는데 제가 간식이 없어요 했더니 그 다음날 간식을 싹 사서 채워주셨어요. 그게 참 기억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되게 따뜻한 기억.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 아저씨 같은 농부 같은 그런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각인돼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도 왠지 제가 간식 사주세요 하면 사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오래간만에 뵀었는데 딱 보자마자 유효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몇 년 만에 뵈도 되게 반가웠고 좋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실 테니 방송 나오세요 했는데 선거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데 제가 되게 응원했어요. 왜 응원했었냐? 저분이라면 바른말 해주실 것 같아서 진짜 사투리로요 억수로 많이 응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아쉽다.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빡세게 좀 도와드릴 거리라고 아쉬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갖고 싶은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그래요. 갖고 싶은 대통령이 생긴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몇 년 뒤 조금만 견디세요. 또 갖고 싶은 대통령 이철우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여러분? 오늘 보니까 호감이 폭발한다는 댓글 봤습니다. 여러분 더 많아요. 지켜보세요. 세월 금방 갑니다. 아이, 그쵸? 여론조사 하기 전에 유해 적반하장 한 번만 왔다 갔어도 4강 들어갔을 거예요. 맞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랑 방송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랑 근데 자주 나와주세요. 그래. 자, 시청자 여러분, 예. 이철우 도지사님께 그동안 며칠간 우리를 위해서 멋진 얘기 해줬었던 거 박수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경북 도지사님,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법무법인 정중일 변호사님, 그리고 박경련님, 그리고 우리 PD님 오늘 두 분 앉아 계시네요. PD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재명 파기 환송되거나 파기 자판되면 슈퍼챗 쏘기.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